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년필 사용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원래 그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사라사 클립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0.3이고 0.4, 그레이 컬러하고 블랙 컬러, 그리고 가끔 이렇게 삼색 볼펜도 전부 사라사 클립을 사용했거든요. 제가 진짜 많은 볼펜을 사용을 해봤어요. 거의 문방구에 파는 볼펜이랑 볼펜 종류는 거의 다 써본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펜이라고 느껴졌었고, 어, 이 리필심도 항상 엄청 많이 구비해두고, 그레이는 리필심이 없지만 이 검은색이나 얘네는 이제 리필심이 있어요. 그래서 리필심도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종종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년필을 제가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리필심이 보면은 이렇게 되게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이거를 매번 제가 버리는 게 꽤 크거든요. 거의 제 손바닥만 한데 이만한 되게 튼튼한 리필 플라스틱 심을 거의 막 심할 때는 한 3일, 4일 이만한 때에 사용하고 막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아예 리필이 없어서 통째로 새로 사야 했었었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계속 내가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죄책감이 첫 번째로는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쓰면서 손에 힘을 제가 너무 꽉 쥐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랑 팔, 특히 저는 어깨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필사라던가 손으로 글을 쓰는 일 자체를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을 굉장히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펜으로 글을 잘 쓰지 않았었던 이유가 펜을 사용할 때 제가 필압을 굉장히 세게 주기 때문에 아팠었던 거거든요. 제 글씨 자체가 뭐 때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게 꽉꽉 누르며 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다이어리를 많이 사용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다이어리와 함께 만년필이 뜨잖아요. 그래서 만년필 구경을 좀 하다가 저는 원래 수집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거의 전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실사용을 항상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별로 그냥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고 구경을 하다가 만년필을 쓰면은 손에 필압이 좀 빠진다는 정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만년필이랑 연필을 쓰면 손에 힘을 꽉꽉 주지 않고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샀던 게 이 사파리 샀던 게 아니구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때마침 또 2년이 닿은 건 거죠. 제가 사파리 선물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건 아니고 차콜 블랙이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사각임도 제 기준에서는 괜찮았었고 그래서 저는 펜 색깔이 어쨌든 여러 개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파리를 그때 한 3개 정도를 갖게 됩니다. 제가 그 A6 와이드 다이어리 영상 리뷰할 때 그때 사파리를 3개인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만년필을 사용해서 글을 쓸 것이고 더 이상 늘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었어요. 그 영상에서.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만년필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만년필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얘랑, 자, 얘가 사파리예요. 그리고 라미 브랜드죠. 독일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5가지가 일본 브랜드입니다. 얘는 파일로트라는 회사의 카쿠노라는 제품이고요. 이 4가지는 전부 세일러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전부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최근에 그 펜레터라는 펜샵에 펜 뷔페라는 게 생겼어요. 세일러 펜 뷔페라는 게 생겼고 자기의 그 만년필을 DIY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긴 거거든요. 원래 일본에만 있던 건데 한국에도 이제 처음 들어오게 돼서 제가 그거를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고 일요일에 친구 결혼식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랑 같이 가서 동생한테 한번 해보게 해주고 싶었어가지고 같이 가서 저도 하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면은 이렇게 위에 캡탑, 그 다음에 캡, 요 아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꽁다리 부분, 그리고 여기 그립 부분, 그립 맞나요? 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럴 부분, 클립하고 배럴 부분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제가 선택을 해서 조합을 맞추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일러 펜 뷔페라고 검색을 하시면 펜레터라는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제가 알기로 59,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44,000엔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이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2배 뻥튀기 돼서 가격 들어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59,000원이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고 저는 그때 코코저널님 인스타그램에서 이 이벤트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을 받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구매를 했고 저 갔을 때 원래 사진에서 봤을 때는 연보라색이 되게 예뻐 보였는데 막상 가니까 제 생각보다 조금 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색깔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를 줘봤고요. 얘를 꽂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이거 보고서 수박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박 꽁다리고 이 안에가 약간 수박인데 엄청 새빨간 수박 말고 약간 구아바 같은 수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깔의 수박 느낌이고 이렇게 돌려서 스크류 형식으로 열고 닫는 펜입니다. 이게 펜촉이 MF 펜촉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또 세일러 MF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얘는 시키오리의 용궁이라는 시키오리 시리즈의 용궁이라는 친구고 얘는 그 14K 닙이에요. 금닙이고 같은 MF 굵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굵어요. 잘못 썼네요. 펜 용궁 MF 그리고 이것도 같이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세일러의 프로피트 캐주얼이라는 펜이고요. F입니다. 그리고 스틸립
이제 이렇게가 한번 굵기 비교를 해보는 거고, 요 위에가 아까 사라사 클립 0.4거든요. 그 다음에 MF 스틸립, MF 14K 닙, F 스틸 닙 이렇게예요. 그래서 아마 MF 14K 닙 정도는 사파리의 EF 정도인 것 같고, 스틸립 MF는 제 거는 좀 더 얇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서 하는데 좀 재미있었어요. 동생은 그 컨셉을 생각해서 갔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후니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후니가 콧물을 날리고 있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펜을 만들었는데 한번 사진으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펜을 동생이 만들었고 뭔가 예쁘기도 예쁜데 의미도 너무 귀엽잖아요. 이것도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이랑 이 뭐라 해야 되죠? 피치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일러가 색깔이 예쁘게 뽑히는 펜이 많은데 그런 펜들은 보통 비싸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 물론 스틸립 치고는 좀 비싼 편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귀여운 색깔의 펜을 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으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만년필이 너무 중후해 보였는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시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이거 세일러 아니고 아우라의 입실론입니다. 입실론 F이고 이건 유럽 거여가지고 조금 더 두꺼워요. 얘는 이렇게 뽕따 하는 펜이고 얘랑 아직 안 친해요. 한번 같이 써볼게요. 아우라? 아우라 아니, 오로라 입실론 EF 스틸립. 그래서 원래 이 펜들 순서, 굵기 순서가 EF, F, MF, M, B, BB 이런 식인데 보면은 이거는 유럽제여가지고 EF 가장 얇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MF랑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본제들이 확실히 얇다. 그래서 한자나 한글 쓰기에는 저는 이 굵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각거리는 펜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파일로트는 좀 저한테는 너무 부드럽고 솔직히 입실론도 저한테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정을 그렇게 붙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파리도 보여드리면 원래 사파리는 EF 닙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EF 닙보다 얘네 세일러 펜들이 더 얇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이 사파리는 좀 다르게 사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파리의 좋은 점은 이 립 부분을 따로 팔아요. 그래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립만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비스타 투명에다가는 비닙을 끼워놨고, 여기 스틸 블랙이라는 컬러에는 1.1 닙이라고 그 캘라그라피 할 때 사용하는 닙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로 세로 굵기가 다른 닙이거든요. 그래서 세로가 더 굵은 닙이어서 제목 같은 거 쓸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비닙을 넣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운 테필이라고 하거든요. 테필립을 쓰다 보면은
세필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잉크가 콸콸 나오니까 잉크 쓰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 이게 아이디어 같은 거 이제 막 개진해야 될 때 이 태필이 되게 좋더라고요. 세필은 생각을 굉장히 섬세하게 적어야 될 때, 그러니까 생각을 다듬으면서 적어야 될 때 세필을 사용하기가 좋고, 태필은 막 잉크가 풍풍풍 나오니까 그냥 막 생각 글자를 막 풍풍풍풍풍풍 막 쓰게 돼요. 그래서 이 각자의 용도가 저한테 지금 현재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 제가 손으로 글씨를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그 손으로 필사하는 것에 어떤 이로움이라고 할까요? 쓸모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글쓰기 자체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잘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손으로 글을 쓴다는 것.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손으로 지금 글을 쓰면서 계속 말에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자를 칠 때는 말 속도만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그 굉장히 빠르게 타자를 쳐나갈 수가 있죠. 근데 글을 쓴다는 것은 반드시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이거가 어떤 면에서는 제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거의 모든 제약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제약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제 딜레이라는 제약이 있고 이 제약을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가. 손으로 쓸 때 이제 제약이 걸리면은 생각이 엄청 뭐랄까요. 한 문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한 문장을 쓰면서 그 문장 안에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응축이 되어서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타자로 칠 때는 생각이 진짜 빠르게 이제 변환되는데 손으로 글을 쓸 때는 이게 약간 꾹꾹꾹 눌러져서 생각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것처럼 생각도 꾹꾹꾹 눌러져서 전개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감정 같은 것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감정에 대한 일기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타자로 치면은 거의 감정 쓰레기통 같은 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진짜 내가 욕하고 막 진짜 싫은 감정을 막 다 진짜 쏟아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손으로는 그걸 다 쏟아낼 수가 없고, 솔직히 그거 다 쏟아내기에 내 손이 너무 아프고, 그렇게까지 욕을 쓰는데 이 손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냥. 그래서 이 감정 같은 걸 쓸 때에도 한번 정리가 좀 된 상태로 글이 써지겠죠. 아무리 내 솔직한 감정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자체적으로 한 문장 안에서 놀아난다고 할까요? 감정이. 문장 안에서 자동적으로 좀 다듬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쓰는 동안. 내가 딱히 다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딜레이라는 어떤 제약 때문에 다듬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이 생기는 건 거죠. 이제 감정도 그렇고 어떤 감정과 생각을 또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 같은 경우도 이게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생각이 이게 맞았나 싶을 정도로 손으로 글을 쓰면 뭐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쓰는 게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경험 다른 분들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타자로 쓰면 진짜 머리로 생각한 대로 입말로
처럼 글이 써지거든요. 근데 손으로 글씨를 쓰면은 자동적으로 이 딜레이 때문에 다듬어지면서 제가 제 입말이 아니라 그 손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손말? 입말이 아니라 손말로 이제 글이 좀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완전히 달라요. 그 입말로 쓰는 글이랑 손말로 쓰는 글은 문체부터 시작해서 제가 담아낼 수 있는 거, 뭐 이 글에서 보이는 저의 성격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타이핑으로 글을 쓰는 것과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완전히 다른 일이다.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가 그 시간 제약 때문에 생기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은 뭐가 있냐면 종이와 마찰을 한다는 건 거예요. 종이와 마찰.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 종이는 이렇게 지금 정해진 공간 제약이 있죠. 이런 식으로 뭐랄까 쓸 수 있는 양에도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펜을 써 나갔을 때 생기는 마찰도 있고 그래서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종이의 공간 한계.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이라는 것이 저는 거의 모든 제약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럼 종이 마찰과 종이의 공간 한계라는 제약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일단 종이의 마찰은 특히 만년필로 쓰면 그것이 더 잘 느껴지는데요. 이 펜 촉과 종이 사이에 그 뭐랄까요, 마찰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글을 거의 팔부터 시작해서 팔을 통해서 쭉 타고 올라오는 이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글을 쓰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온몸을 활용한 글쓰기. 그러니까 감각이 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 사각사각한 느낌을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이 쓴 글들이 나한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각사각거리는 느낌 속에서 내 생각도 글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종이, 그 다음에 펜하고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종이 공간의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뽑아내게 돼요. 쓸 수 있는 만큼 뽑아낸다. 그래서 이 무한정 스크롤이라거나 그런 워크 공간들이 꽤 많잖아요. 되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워크 공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의 또 효과가 있고 이런 한계가 있는 공간들은 또 한계가 가지고 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만큼만 쓸 거였는데 이 종이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괜히 이만큼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더 쓰게 되는 효과도 있고 거꾸로 원래는 이거에 한 3배 되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종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정도로 축약을 해서 적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공간 안에 쓸 수 있는 만큼 제가 글을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제약, 그러니까 종이와의 마찰과 공간의 한계가 가져다주는 어떤 전혀 다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감각이 좀 달라지는 건 거죠. 다른 감각의 글쓰기. 그래서 종이와도 펜과도 훨씬 많은 호흡을 해가면서 이제 쓰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펜과 어떤 종이와 글을 쓰냐에 따라서도 제가 맺고 있는 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생산해내는 글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어떤 되게 굉장히 적극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쓰다 보면 실제로 일어난다. 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손으로 글을 쓸 때 좋은 점은 퇴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태고가 가능하냐. 손으로 글 쓰면 고칠 수도 없고 백스페이스도 이거 뭐죠? 지우기도 누를 수도 없고 딜리트도 누를 수가 없는데 어떤 태고가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타자기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글을 쓸 때에는 수정이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퇴고가 굉장히 성그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퇴고가 쉬우면 오히려 성그러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우면 촘촘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퇴고를 저도 모르게 촘촘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 쓴 다음에 그것들을 손으로 고쳐나갈 때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 안에서 오히려 더 촘촘해지는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쓰기 쉬울 때, 그러니까 고치기 쉬울 때는 오히려 대충대충 보게 되고 또 언젠간 고칠 일이 있겠지라거나 아니면 읽는 거 자체도 컴퓨터 화면이니까 한 번 이렇게 꼼꼼히 보게 되기보다도 왜냐면 그거는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 글쓰기, 컴퓨터 글쓰기는 컴퓨터가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글꼴이라든지 크기, 뭐 자간, 줄 간격 이런 게 일관성이 있는데 손으로 쓰는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들이 어디에서는 막 날아가고 어디에서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힘이 더 들어갔다가 이런 제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가 이 종이 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확인을 하면서 퇴고를 하는 건 거죠. 내가 어떤 신체의 리듬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보면서 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촘촘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손으로 글을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고,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과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손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시간에 딜레이가 생긴다, 제약이 생긴다. 그래서 생각이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다듬으려고 해서 다듬는 게 아니라 다듬어진다. 그래서 이 입말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그대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 동안만큼 손으로 쓰는 시간 동안만큼의 어떤 손말이라는 게 생긴다. 이게 첫 번째로 손으로 글을 쓸 때의 효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적인 제약. 그래서 종이와의 마찰을 하면서 종이와 펜과 어떤 제가 엄청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온몸을 사용해서 글을 쓰게 된다. 그런 감각이 생긴다. 그리고 종이 공간이 주는 한계 때문에 내가 이 안에 쓸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최대한으로 뽑아낸다. 그것은 뭐 응축되는 것이기도 하고 늘려지는 것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형식안에 맞는 어떤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감각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퇴고가 좀 더 촘촘한 퇴고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내가 온몸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썼던 나의 온몸의 리듬을 보면서 글쓰기 퇴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퇴고가 어렵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보게 되는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까지가 이제 손으로 글 쓰는 것의 장점이랄까요? 효과랄까요?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사가 유행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손으로 글을 쓰는 것,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손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진짜 전혀 다른 신체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조금 간략한 제가 사용하는 만년필 소개와 그리고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손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엄청 열심히 손으로 글을 계속 나가고 쓰면서 가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까지는 계속 그렇게 쓰게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번 동영상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블러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